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과연 류현진과 마에다가 포스트 시즌에서 대결할 수 있을까요? 토론토는 오늘 템파베이를 6대4로 꺾고 4연전을 2승 2패로 마감했는데요. 이번 시리즈가 시작되기 전 템파베이의 앞선 12경기 성적이 11승 1패였음을 감안하면 정말 선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메리칸 리그 순위를 보면 미네소타는 20승 10패로 오클랜드와 함께 공동 1위, 토론토는 양키스, 템파베이, 화이삭스, 클리브랜드, 휴스턴에 이은 아메리칸 리그 8인데요. 만약 미네소타가 1번 시드를 차지하고 토론토가 8번 시드가 되거나 미네소타가 2번 시드를 차지하고 토론토가 7번 시드가 된다면 두 팀은 포스트 시즌 1라운드에서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1차전은 류현진 대 마에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토론토는 오늘도 불펜이 4이닝 1실점이라는 결정적인 활약을 했는데요. 현재 불펜 승리 기여도 2.5는 메이저리그 1위, 불펜 평균자책점 3.15는 1.82인 다저스와 1.99인 오클랜드, 2.64인 클리브랜드에 이은 메이저리그 4위에 해당됩니다. 이에 토론토는 시애틀 타이완 워커에게 관심이 있다는 소문에 이어 피츠버그 트레버 윌리엄스와 체드 쿨, 에인절스 딜란 번디 같은 선발 투수들뿐 아니라 내야수 토미 라스텔라, 포수 제이슨 카스트로까지 관심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프레이밍이 좋기로 유명한 베테랑 포수인 카스트로라면 리즈 맥과이어가 아직 더 발전해야 하는 토론토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라면 토론토는 올해를 쉬어갈 뜻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저는 올해는 줍기를 하고 올겨울 FA 보강을 통해 내년에 도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지만 토론토 프런트는 기대 이상의 불펜과 1선발 류현진을 포함해 전력에 대한 자신감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유망주 손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망주를 극도로 아꼈던 다저스와는 다른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토론토의 남은 시즌이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8이닝 노히트를 하고 9회 선두타자에게 안타를 맞고 3대0에서 마운드를 내려갔다가 블론 세이브가 일어나는 바람에 8이닝 1피안타 1실점 노 디시전에 그쳤던 마에다는 오늘 5이닝 7K 1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시즌 4승에 성공하고 평균자책점을 2.27에서 2.21로 떨어뜨렸는데요. 현재 마에다보다 더 많은 승리를 따내고 있는 투수는 5승을 기록 중인 쉐인 비버, 다르비슈, 그리고 미네소타 투수 랜디 도브넥밖에 없습니다. 미네소타 볼델리 감독은 지난 경기에서 115구를 던진 마에다를 83구에서 교체해줬는데요. 일본에서 슬라이더 투수였던 마에다는 이제 스플리터 투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에다는 오늘 슬라이더로 4개, 스플리터로 9개 헛스윙을 잡아냈는데요. 하지만 슬라이더도 대화력을 한 게 무려 12개의 루킹 스트라이크를 슬라이더로 잡아냈습니다. 지난해에도 디비전 시리즈에서 양키스에 패한 미네소타는 포스트 시즌에서 8시리즈 연속 패배, 특히 양키스를 상대로는 13경기 연속 패배 포함 18전 2승 16패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에 포스트 시즌 1선발을 맡을 투수를 FA 시장에서 구할 것 같았지만 예상을 깨고 조시 도널슨과 4년 9,2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체 포스트 시즌 에이스를 누구에게 맡기려나 했는데 때마침 마에다가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토와 미네소타가 만난다면 류현진과 마에다의 맞대결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미네소타가 클리브랜드의 2경기 반이 앞서 있는 가운데 내일 두 팀은 리치힐과 쉐인 비버가 맞붙습니다. 한편 올 시즌 투수를 하지 않기로 한 오타니의 타격 부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타니는 휴스턴의 좌완 선발 프란베 발데스를 상대로 2번 타자로 출전했는데요. 발데스와 4번의 대결에서 3진 1루 땅볼, 1루 땅볼, 3진에 그쳤습니다. 땅볼이 된 2개의 타구도 타구 속도가 79마일과 60마일로 좋지 않았습니다. 오타니는 올해 우한을 상대로 장타율은 5할 8리지만 타율이 2할 1푼 3리에 그치고 있는데요. 특히 좌한을 상대로는 26타수 2안타, 타율 7푼 7리, 장타율 1할 1푼 5리라는 자동아웃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뷔 시즌 오타니는 피칭을 포기하고 마지막 2달간 타율 3할 1푼 8리, 출루율 3할 9푼 3리, 장타율 6할 4푼 9리를 기록하는 막판 질주를 통해 신인왕을 거머쥔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피칭 포기 결정 이후에도 타격감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151, 2019년 123으로
평균인 100을 크게 상회하는 조정 득점 생산력을 보였던 오타니는 현재 74에 그치고 있고 승리 기여도는 야수로서 마이너스 0.2, 투수로서 마이너스 0.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정 득점 생산력 74가 어떤 수준이냐면 선수 시절 물방망이로 유명했던 알렉스 코라의 통산 기록이 72입니다. 오타니는 2018년 3할 오픈, 2019년 3할 오픈살이었던 인플레이 타율이 현재 1할 7푼 4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오타니에게 불운이 어느 정도는 작용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오로지 불운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평균 타구 속도가 2018년 92.9마일과 2020년 92.8마일에서 올해 90.5마일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2018년에는 평균 타구 속도가 메이저리그 10위, 2019년에는 11위였지만 올해는 263명 중 65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삼진율과 아웃존 스윙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 보면 성구안이 무너진 건 아닌데요. 그러나 오타니는 컨택률이 2018년 72%와 지난해 75%에서 올해 65%로 크게 나빠졌습니다. 팀 동료인 데이비 플래처가 93%로 규정타석 선수 1위인 반면 159명 규정타석 타자 중 컨택률이 65%가 되지 않는 선수는 11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도류가 아니라 이도저도류라는 비아냥을 듣게 된 오타니는 왜 타격까지 무너진 걸까요? 저는 투수들의 대처법이 바뀐 것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뛰는 한 미국인 투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타석에 들어선 오타니를 상대로 몸쪽 공을 던지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다. 이 말이 진짜라면 오타니는 투타 겸업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투수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보호 차원에서 몸쪽 공을 최대한 자제하거나 또는 오타니가 일본 야구의 보물이기 때문에 보호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는 선수 한 명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눈에 띄는 건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올해 유독 오타니에게 몸쪽 공을 더 많이 던지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데뷔 시즌 투수들이 오타니에게 던진 포심, 투심, 싱커, 커터의 탄착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올 시즌 포심, 투심, 싱커, 커터의 탄착군인데요. 확실히 오타니의 손목을 노리고 들어오는 공들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데스도 오타니의 몸쪽으로 싱커를 확실하게 붙인 후 커브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치로로부터 천재적인 타격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찬사를 받은 오타니지만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는 시즌 내내 꾸준한 활약을 한 적이 없는데요. 데뷔 시즌에는 마지막 2달간 뜨거웠고 지난해는 토미존 복귀 후 첫 2달간 불타오른 후 타격감이 식은 바 있습니다. 과연 오타니는 타격까지 흔들리는 모습으로 올 시즌을 마감하게 될까요? 앞으로 오타니의 타석을 더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메이저리그 정리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